나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전제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이 잘 자는 것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깊이 자고 오래 자고 조용히 자면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가 넘는 삶을 살면서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 자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저항을 멈췄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난의 한기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기적으로 일어서는 격변의 역사 속에서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놀랍도록 건강해 보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불평 없이 조용히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느려지고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버리는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매일 밤 잘못된 방식으로 잠을 자면서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 잠자리 습관이 당신의 뇌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심코 집어드는 스마트폰, 점심 이후 2시간이 넘도록 늘어지는 낮잠, 잠들기 위해 삼키는 수면제, 한알, 이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 치매라는 재앙의 씨앗을 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시스템은 조건이 맞을 때만 작동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잠을 자면 이 청소 시스템은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거나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독소는 하룻밤, 이틀밤, 1년, 10년 동안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매일 밤 습관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라납니다. 나는 당신에게 두려움을 팔러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이 달리할 수 있는 6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내가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세기를 살면서 직접 보고 읽고 배운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의 쇠락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몸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터득한 진실입니다. 이 말을 듣는 당신이 50대라면, 60대라면, 혹은 이미 70대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습니다. 잠은 죽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내일을 준비하는 의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40살이던 시절 나는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과 토론하고 저녁 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낮잠이란 것이 사치였습니다. 눈을 붙일 시간도 없었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 들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은퇴한 친구들 대부분이 낮잠을 인생의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컷 자도 되지 않느냐고 평생 고생했으니 이 정도 낙은 누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달콤한 낮잠이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은퇴 후에도 정정하고 유머 감각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이 되던 해부터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반드시 2시간, 어떤 날은 3시간씩 낮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나는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말의 실마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그는 우리가 함께 했던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둘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낮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긴 낮잠이 그 과정을 훨씬 빠르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뇌는 이상한 기관입니다. 사람들은 쉬면 쉴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리듬 위에서 삽니다.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낮에 2시간 이상 깊이 잠들면 뇌는 밤이 언제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수면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 즉 밤에 깊이 잠들게 해주는 피로의 축적이 낮잠으로 인해 미리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얕은 잠 속에서 뒤척이게 됩니다. 그리고 얕은 잠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뇌는 불꽃과 같습니다. 산소가 적당히 공급되어야 타오릅니다. 낮잠은 그 불꽃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산소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은 잠시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리듬을 잃고 흔들리다가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 규칙적이고 절제된 각성과 수면의 반복은 그 불꽃을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타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극단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후에 20분에서 30분의 짧은 눈 붙임은 오히려 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뇌를 재충전시키되 깊은 수면 단계로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라는 생각으로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밤에 뇌를 갉아먹는 도둑이 됩니다. 내가 100살을 넘긴 지금도 나는 낮에 길게 눕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에 살면서 가장 큰 사치는 긴 낮잠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의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치입니다. 낮잠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달콤한 것이 언제나 당신 편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잠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누우면 9시간, 10시간을 자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뇌의 가장 위험한 신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잔다고 해서 뇌가 더 잘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정교한 청소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 뇌 활동 중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은 수면 시간이 길다고 더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깊이와 적절한 시간, 그리고 정확한 리듬 속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9시간이 넘는 장시간 수면은 이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마치 작은 수로에 너무 많은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면 수로가 막혀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노폐물이 더 잘 쌓이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이 사실을 책에서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나 역시 오래 자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생각이 맑고 글이 잘 써지고 강의가 활기찼던 날들은 언제나 적당히 자고 일찍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반대로 늦게까지 누워 있었던 날들은 몸은 무겁고 머리는 안개가 낀 듯 흐릿하고 하루 종일 무언가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날씨 탓,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내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너무 많이 재웠다. 리듬을 돌려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수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에 자다가 자꾸 깨고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괴로움을 나도 압니다. 그런 밤이 며칠 계속되면 사람은 절박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사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깊이 잠들게 되면 비로소 안도합니다.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약으로 만들어진 잠은 자연스러운 잠이 아닙니다. 수면제는
뇌를 진정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의식을 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진짜 회복은 의식이 꺼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REM, 수면이라고 부르는 단계, 즉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수면제는 바로 이 REM 수면을 억제합니다. 겉으로는 깊이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리 작업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 약으로 잠을 자는 것은 공장의 정비 시간을 매일 건너뛰면서 기계를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서서히 마모되고 있습니다. 나는 젊은 날 전쟁을 겪었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리는 밤, 추위 속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하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면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편한 잠 한 번이 약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잠 10번보다 당신의 뇌에 훨씬 이롭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순간 뇌는 스스로 잠드는 법을 잊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그 능력은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 잠을 잘 자는 것은 숙련된 기술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눕고 빛과 소음을 줄이고 낮 동안 몸을 충분히 움직이고 저녁 이후에는 뇌를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며 쌓아가는 자연스러운 잠이야말로 당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지켜주는 진짜 방패입니다. 90살이 넘어 나는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어렵다는 것은 뇌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잠드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뇌가 조용해지는 것은 언제나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나는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을 처음 보았을 때 솔직히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유리판 속에 세상이 통째로 들어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여전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직전에 그것을 손에 쥐는 습관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를 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30살이던 시절 하루의 끝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책을 읽거나 아내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거나 혹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꺼지면서 세상이 천천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 머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공백이었습니다. 뇌가 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뉴스를 읽고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고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그제야 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블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빛은 파장이 짧고 강해서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는 이 빛을 낮의 햇빛과 혼동합니다. 그래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낮이구나, 아직 잠들 때가 아니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밤의 회복 모드로 전환되도록 신호를 보내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 뇌는 밤이 되어도 완전한 휴식 상태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반쯤 깨어있는 채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블루라이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콘텐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보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극적인 뉴스, 누군가의 분노, 사건, 사고, 비교를 부추기는 화려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은 뇌를 조용히 내려앉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흔들어 깨웁니다. 인간의 뇌는 위협적인 정보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뉴스 한 줄, 댓글 하나가 뇌에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잠들기는커녕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 밤새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누워있지만 뇌는 전혀 쉬지 않습니다. 나는 제자들 중에 밤마다 뉴스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면 잠이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잠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일시적으로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잠이 아닙니다. 지쳐서 쓰러지는 것과 편안하게 눕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뇌에 남기는 흔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선조들은 해가 지면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촛불 하나, 등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가족들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뇌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가라앉고 뇌가 내일을 준비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잠들기 직전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뇌 속으로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지를 의아하게 여깁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밖을 바라봐도 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도 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지루함, 손이 자꾸 폰을 향하는 습관. 하지만 그 불안함을 견디는 것이 바로 당신의 뇌를 지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1000개의 낯선 목소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에 당신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뇌는 비로소 당신 자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잠의 시작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90이 넘어서도 눈빛이 살아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자신이 어제 무슨 책을 읽었는지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70도 되기 전에 이미 눈이 흐려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지난 계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유전이나 운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일상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특히 잠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이것을 생체시계 혹은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반복 속에서 정교하게 조율됩니다. 이 리듬이 안정되어 있을 때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아침에 정확하게 분비하여 우리를 깨우고 밤이 되면 그 수치를 낮추어 잠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벽 2시에 자고 내일은 밤 10시에 자고 주말에는 낮까지 늦잠을 자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 시계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망가진 시계는 코르티솔을 엉뚱한 시간에 분비합니다. 그 결과 뇌 속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은 치매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경로 중 하나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추상적인 의학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회사에 묶여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자유로워지자 그들은 잠도 자유롭게 자기로 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아 보였습니다. 피곤함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서서히 예리함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느슨해지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어떤 이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자유로운 잠이 그들을 편안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뇌의 시계를 조금씩 부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규칙이 있는 삶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이 있는 삶이 오히려 뇌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는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그것이 나의 뇌를 이 나이까지 버티게 해준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5번째보다 더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홀로 세상과 단절된 채 잠을 자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 보내기도 하고 자녀들은 멀리 살고 밤이 되면 집안에 자신만 남습니다. 나는 그 외로움을 압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처음 맞이한 밤이 얼마나 낯설고 무거웠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공허함으로 느껴지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 밤에 사람들은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전화도 받지 않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뇌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결합된 수면 패턴은 우울감을 강화할 뿐 아니라 뇌의 전두엽 기능을 실제로 위축시킵니다. 전두엽은 판단하고 계획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중추입니다. 이 영역이 약해지면 인지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그 위축의 시작점에는 종종 오랜 고립과 고독한 밤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 혼자만의 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잠 속에 녹아있는 단절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느낌,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무감각함이 뇌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말해야 합니다. 혼자 자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고독, 즉 스스로와 평화롭게 함께 있는 능력은 오히려 뇌를 강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고립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전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이지만 세상과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립은 혼자이면서 세상을 스스로 끊어낸 상태입니다. 낮에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고 무언가를 함께 하다가 밤에 조용히 혼자 잠드는 것은 건강한 고독입니다. 하지만 며칠째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뇌에 천천히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외로움을 부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지워버리려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창문을 조금 열어 밤 공기를 들이십시오. 그 작은 연결이 당신의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세상 안에 있다고, 나는 아직 살아 있다고. 뇌는 온기를 먹고 삽니다. 그 온기가 있는 밤과 없는 밤은 10년 후 전혀 다른 뇌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지금까지 6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잠의 위험, 너무 긴 수면의 역설, 수면제의 함정, 스마트폰 화면의 빛, 무너진 생체 시계, 그리고 어둠 속 고립. 이 6가지를 따로따로 들으면 그저 건강 정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것을 단순한 의학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는 모두 하나의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30살에 잠을 잤습니다. 40살에도 50살에도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시절 나에게 잠은 그저 하루를 끝내는 행위였습니다. 피곤하니까 자는 것이었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
쉬는 것이었습니다. 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특히 아흔을 넘기면서 나는 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단순히 의식이 꺼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잠은 뇌가 하루를 정리하고 기억을 새기고 상처를 치유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나는 거의 한 세기가 걸렸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다고. 나는 이 말이 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잠은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드는 행위는 단순한 눕는 행위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이자 의식이어야 합니다. 군인이 내일의 전투를 위해 무기를 손질하듯 농부가 다음 날 새벽을 위해 연장을 정돈하듯 우리는 잠을 통해 뇌와 몸을 다음 날을 위해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잠은 의식이 아닙니다. 잠은 도피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으니 빨리 이 의식을 잊고 싶어서 자는 것입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어둠 속으로 숨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수면제로 강제로 의식을 끄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 도망치고 싶은 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피로서의 잠을 반복하면 뇌는 점점 더 도망칠 준비만 하게 됩니다. 맞서고 회복하는 힘을 잃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짜 쇠락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고 젊음을 잃었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어제의 일을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생각했는지 압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켜준 것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밤 잠을 의식처럼 대해온 습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해야 할 일이 걱정된다면 그 걱정을 잠자리 옆에 잠시 내려두십시오. 내일의 당신이 더 맑은 정신으로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멀리 두십시오. 빛은 줄이십시오. 온도는 조금 낮추십시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비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의식이 당신의 뇌를 보호하고 당신의 기억을 지키고 당신이 내일도 당신답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는 철학을 가르치면서 평생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밤을 생각하며 보낸 끝에 나는 이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매일 밤 잘 마무리하고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곧 삶입니다. 그 반복을 지탱하는 것이 곧 잠입니다. 잠은 죽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당신의 기억이,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가 그 의식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당신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것입니까? 하루가 힘들었으니 빨리 이 하루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눕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조용히 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마음으로 눈을 감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같은 행동입니다. 눕고 눈을 감고 잠드는 것. 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뇌가 밤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쌓이면 10년 후에 당신이 달라집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오랫동안 작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낮에 몸을 움직이는 것, 저녁이 되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천천히 거두어 들이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것, 이 단순하고 작은 습관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약도, 어떤 비밀스러운 비결도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40대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만들어가는 습관이 30년 후에 당신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늦게 자고 일찍 자고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은 한 번에 거센 물살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자리를 흐르는 조용한 물이 결국 바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의 선택이 당신의 뇌를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는 어느 나이에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오늘 밤부터 스마트폰을 1시간 일찍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당신의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같은 시간에 눕는 것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후 당신의 수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단 하나의 작은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70대 이상이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을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사십시오. 잠을 의식으로 대하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매일 밤 당신의 뇌에게 오늘 수고했다, 이제 잘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이 내일도 당신답게
깨어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깊은 자기 돌봄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화려한 순간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매일 밤과 매일 아침의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제의 밤이 오늘의 아침을 만들고, 오늘의 아침이 오늘 하루를 만들고, 오늘 하루가 다시 오늘 밤을 만듭니다. 그 조용하고 단순한 순환이 곧 인생입니다. 그 순환을 얼마나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늙어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눕고 어둠 속에서 혼자이되 고립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었던 것들을 조용히 떠올리십시오. 바람 소리, 앞냄새, 누군가의 목소리,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 삶의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를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밤새 그 온기 속에서 당신을 수리하고 치유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의 빛을 알아보고 내일을 기대하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소원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매일 밤 잘 마무리되고 매일 아침 다시 시작되는 조용한 계속입니다. 오늘 밤 그 계속을 아름답게 이어가십시오.